송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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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순호. 예, 제가 은진송 씨 맞습니다. 키가 갑자기 커졌네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핸드폰. 성집중 유세한다고 하니 날이 좀 추운데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힘차게 한 만큼 또 정리도 힘차게 해야 내일까지 그 기운들을 모아서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우리 문승규 부의장님하고 우리 하기남 전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저는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어졌고 도탄에 빠진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도 문제지만 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외교 참사, 뭐 안보 참사, 뭐 인사 참사, 정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국민이 좀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 무슨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요. 국민이 말을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정부가 또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또 입틀막 정부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대파가 한참 유행을 하는데 대파가 정치적 표현물이라고 해서 선거를 투표를 가는데 또 파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파틀막까지 하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다. 정말 모렴치하고 무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 이렇게 보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배신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경시한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아마 1박 2일을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윤석열 정부를 왜 심판해야 되는지에 대한 짧게나마 한 5가지 내지는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이제 요즘 유튜브나 뭐 온라인상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채양 명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채양 명주가 술 이름은 아닙니다. 이채양 명주 중에서 첫 번째 이태원 참사. 네, 그렇죠. 이태원 참사를 말하는 겁니다.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서울에 모였습니다. 물론 평상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다른 정부에서는 또 다른 시장이 맡았을 때는
혼자 경비를 했습니다. 대중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위험한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경찰관들을 배치해서 질서를 유지하거나 한쪽 통로로만 출입을 가능하도록 뭔가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날은 대한민국 정부 어느 곳에서도 그런 안전조치나 사람이 많이 모일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젊은이들 199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비참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159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책임지지 않았고 서울시장도 책임지지 않았고 서울경찰청장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어떤 책임을 지는 정부가 없는 이런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보셨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채양 맹주의 채입니다. 최상병 해병대 군인입니다. 해병대 군인으로 가서 비가 많이 와서 실종자가 생겼습니다.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에 해병대가 투입이 됐어요. 해병대가 투입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물에 들어가면 안전 조끼를 입고 들어가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조끼를 입히지 않았어요.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빨간 잠바, 빨간 옷을 입혀서 사진 찍기에 좋게끔 연출을 하라고 얘기했다고 들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안전 장구와 장비를 가지고 가는 채 수색을 하다가 해병대 상병, 최상병이 물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군대에서 사망 사건이 생길 때는 초동수사만 해서 경찰에 그 사건을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박정훈 대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올리니까 해병대 사령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이 수사 잘했다 라고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니 법률상 군인사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이첩을 하라고 하니 수사를 다 마쳐서 이첩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시켰죠, 사실은. 그런데 어디로부턴가 이종섭 장관이 전화를 받습니다. 어디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까?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죠. 그건 확인된 겁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저기 전화를 받는 그 다음날 본인이 서명하고 수사 잘했다고 칭찬했던 이것을 하루 만에 뒤집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빼라, 누구는 여치 마라, 누구만 여라, 이렇게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습니다. 최상병이 사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최상병이 목숨을 잃었는지, 그죠? 진상조사를 통해서 그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은 다 빼버렸죠. 그런데 이
사건의 은폐와 조작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또 많은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건 아닙니까? 대노해서 알아서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전화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압력이 못 이겨서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조작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명예를 걸고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어서 수사받고 잘못하면 구속까지 될 상황까지 몰려있는 것 아닙니까? 가해자 피해자를 뒤바꾸는 이러한 무도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을 믿고 국가에 보낸 것 아닙니까? 믿고 보냈는데 국가에서 지휘관의 잘못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어느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도한 정부 구경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봤어요. 이채양 명주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양평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에 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을 바꾸는 것이 작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이 가다가 니은자로 휘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 만한 배경이 있어서 고속도로의 노선이 바뀌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고속도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이 니은자로 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휜 곳에 누구의 땅이 있었습니까? 김건희와 그의 일가의 땅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멀쩡한 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이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대통령과 관계 있는 일이죠. 대통령의 집안 일이죠. 그것은 어떠한 설령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때 대통령이 나서서 한마디로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내 가족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선이 휘는 것은 나의 이해관계와 충돌되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노선을 원상으로 회복해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쁜 걸 한번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세월이 지나서 고속도로가 그렇게 뚫리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임기는 5년 안에 끝날지 모르지만 그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최소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이득을 갖다주는 일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스스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정부 고객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채양 명주의 70평생의 처음이에요. 명은 무엇을 뜻합니까? 명품백 수수. 명품백을 얘기하는 거죠. 디올백. 저는 디올백이 명품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300만짜리라고 얘기가 되고 네, 나왔어요. 또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최 목사님이 명품백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명품백을 줍니다. 그것을 동영상으로 다 찍었어요.
그래서 누가 주고 누가 받았는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동영상에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주고 누가 받았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꿉니다. 그 역시 심지어는 뇌물로 받은 디올백을 국가기록물로 등록시키는 무도한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디올백이 어찌 국가기록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도 뻔뻔하게 모략치하게 하고 있는 무도한 정부 구경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만약에요 누군가가 300만원짜리 아니라도 좋습니다. 100만원짜리 백을 저의 배우자 이민주에게 누군가가 주는 그림을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알리고 공개되었다면 이민주가 멀쩡했겠습니까? 송순호가 멀쩡했겠습니까? 아니요. 왜 이민주는 멀쩡하지 않는데 송순호는 멀쩡하지 않는데 왜 김건희는 멀쩡합니까? 왜 윤석열은 멀쩡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 모습이고 대한민국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런 정부 보셨습니까? 아니요. 마지막으로 주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이죠. 주가 조작은 심각한 경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를 흔들 만큼 경제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스리고 엄중한 벌로 처벌합니다. 토론을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집사람은 잘 몰라서 손해보고 손 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의 기록에 보면 23억인가요? 23억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24억? 예, 24억이랍니다.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된 관여했던 사람들 모두 처벌받고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전주 역할을 했던 김건희는 수사 한번 받았습니까? 아니요. 소환 한번 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뻔뻔스럽게 명품백 받고 해외 순방 가서 명품 쇼핑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정부 보셨습니까? 아니요. 두 가지만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종섭 장관 또 얘기해야 됩니다. 네. 이종섭 장관이요, 최상면 사건과 관련돼서 그 사건 조사 기록을 왜곡시키고 조작하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를 수사를 통해서 이종섭 장관까지 수사가 가는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대통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대사로 임명했죠. 호주 대사로. 예, 우리 국민들은 보조 대사라 얘기합니다. 세상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이러한 무도한 정부 구경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마지막으로 배짜 얘기 끝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대파 한 단을 들고 얼마라고 얘기했죠? 875. 875원이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875원 하는 대파 구경 한번 해보셨어요? 못 봤어요. 한번 사보셨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대통령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어찌 이렇게 모를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모르니 물가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렴치하고 나가면 다행이네. 무지하고 무도한 정부 구경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군 이래 권력을 잡았던 수많은 왕들과 대통령이 있었지만 이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한, 그래서 무능한,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이런 권력자는 처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권력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네. 누가 심판합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2년 동안 경제를 폭망시키고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그 권력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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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는 못 살겠다.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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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대파하자! 대파하자!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국민배상, 국민배신, 국민배반, 윤석열 정권 대파하자! 대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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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 총선은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 심판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쳐놓고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져버린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주인이 나서 무능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송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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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우리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지켜봤습니다. 2년 동안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시고 투표로서 심판해 주시고 투표로서 혼내 주십시오. 국민의 주인으로서 회초리를 들어 따끔하게 혼내줄 때만이 윤석열 정부를 정신 차리게 만들 수 있고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집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 더 남았습니다. 여기 모인 계신 분이 해운구에 있는 지인들과 친구들과 아는 모든 분들에게
전화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카톡 보내주십시오. 모든 분들에게 하기 힘들면 한 사람이 딱 3사람만 해주십시오. 3사람은 하실 수 있겠죠? 네. 3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3사람이 마산 해운을 바꿉니다. 그 세상을 바꾸고 해운을 바꾸는 일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송수노세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좋은 정치, 선한 정치 벌이는 정치인이 되도록 여러분 앞에 다짐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내일 꼭 투표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